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람이 무려 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에 494명이 부정승차로 적발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어린이표로 타거나 열차에 타자마자 표를 취소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차 부정승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승차를 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열차 부정승차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열차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가 걸리면 규정요금의 30배를 내야 하고요. 어린이표나 청소년표를 어른이 이용했다가 단속이 되면 규정요금의 10배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임승차를 했다가 걸린 경우에는 요금의 50%만 더 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 비해서 처벌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레일은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비해서 스마트폰 승차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추가로 나타나게 해서 동영상 위조를 차단하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요새 가끔 이동하면서 기차를 이용하고요. 사실은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표 단속하는 승무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통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일을 우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동안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할까요? 네. 그리고 또 반드시 적발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당시 제 나이 30, 주위에서 노처녀라는 걱정을 들을 때였죠. 그럴 때 10살 많은 남편을 만나 석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딸 둘을 낳고 지금까지 2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결혼 생활 25년은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바람을 피우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줄 때가 많았죠. 한 번은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직장으로 찾아갔더니 어딜 찾아오냐고 집에 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듣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딸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참자. 나이 들면 나아진다고 하니 참자 하고 참아온 세월이 지금까지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고 있는데요. 월급 받을 때보다 소득이 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3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대학 학비, 학자금 대출로 내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지금껏 자기가 벌어먹여 살렸으니 이제 네 쓸 돈은 네가 벌어 살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혼하면 연금도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자신 연금에는 손도 못 댄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5년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까지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버텨오신 분이 사연을 주셨네요. 지금 사연 주신 거 보니까 이제는 좀 이혼을 결심한 걸로 보이는데요. 백수연 변호사님, 마지막 이제 질문 주신 게 연금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분할 대상입니다. 이제 현재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모두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법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법 규정으로 다 마련되어 있어서요. 이제 연금 분할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그리고 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모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서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을 이제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분할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단계에서 장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예상액을 좀 고려를 해서 이걸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이 금액을 참작해서 이제 분할 비율로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일부 지급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재산 분할을 좀 조정하는 네. 그런 결정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상 약간 이제 이게 서로 뭐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막 그게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규정이 좀 도입이 돼서 더 안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자, 그러면 사연으로 돌아와서 공무원 연금 분할 받기 위한 요건 이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무원연금법에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 그러니까 이제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이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네.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네. 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이제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분할 연금액은 이제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 연금액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제 법에는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연금 분할액 비율은 다르게 이제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이제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겠네요. 혼인 기간이 지금 한 25년 됐다고 하시고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해서 지금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좀 갖추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한 55세 정도로 되는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연금법에는 65세가 되어야지 이제 연금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65세가 되어야만 이제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남편이 65세가 되면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남편은 지금 정년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신 연금을 거죠.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배우자는 65세가 돼야 받는군요. 그렇죠. 내가 이제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쪽의 나이도 65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2021년 작년까지는 이게 60세였는데 2022년에 지금 65세로 이제 연령 조건이 상향이 되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있어야지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남편이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 하더라도 이혼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그 배우자도 65세가 돼야 된다. 부인도 65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고 이제 사연처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 배우자는 좀 그걸 기다리려면 노후 보장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합의로 연금 분할을 언제부터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좀 정할 수는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당사자 간에 법원에서 합의로 이렇게 연금 분할을 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안은 이제 공무원인 남편이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연금의 2분의 1, 그러니까 반을 부인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공고 결정이 있어서 이의하지 않고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있으니까 이 결정을 가지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남편 퇴직연금의 반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연금공단에서는 이제 당신 아내 나이가 56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에 정한 이제 분할연금 수급 가능한 연령이 안 됐기 때문에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돼야만, 그러니까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분할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서 일정한 연령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한다. 그래서 이제 안해 청구를 이제 기각하고 이제 일정한 연령이 돼야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남편이 연금을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2분의 1을 주기로 했으니까 임의로 지급하는 거야. 그거는 그건 상관이 없지만 네.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은 직접 연금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직접 연금공단에서 네. 분할할 때는 내가 분할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연금의 경우에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연금별로 이게 좀 나이가 좀 다른데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분할 청구권자 나이를 60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에는 이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나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군요. 네, 좀 그런 네.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연자분은 사실 뭐 이렇게 본다면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연의 경우에 지금 남편은 이미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부인은 최소 이제 뭐 몇 년, 뭐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좀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좀 상당한 기간에 갭이 좀 네. 있어서요. 실제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할 때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분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분할 비율을 좀 달리 정하도록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연금 분할 청구권을 아예 포기하는 조건으로 남편이 향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예상액을 좀 계산을 해서 그중에 일부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도 좀 계산해서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바라건대 공무원 연금법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배우자가 본인의 기여분과 관련해서 받는 부분이니까 남편이 받는다면 부인도 당연히 그 기간에 받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행 법규로는 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면이 법 있습니다. 개정이 좀 네.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한영의 조율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